예, 우선 지난주 토요일이죠. 6월 8일 이스라엘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반 우리가 그렇게도 뭐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인질 구출 작전이 성공되었다. 그래서 4명이 구출되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날 작전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작전명은 여름의 씨앗인데요. 이 여름의 씨앗으로 알려진 이번 작전은 6월 8일 토요일 아침에 개시됐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이죠. 신베트가 이 테러범들을 기습하기에 토요일 아침 시간이 가장 최적이다라고 추천을 해서 이날 아침 수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6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헤르치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작전은 이제 할레비 참모총장과 신베트 수장이 함께 지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도 전쟁 상황실에서 함께 작전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작전이 개시되고 25분 뒤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작전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주방용 세제 이름이 적힌 화물차를 타고 이 인질들이 잡혀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이 인질들이 잡혀 있었던 지역인 가자 중부 누세라이트 지역, 여기는 이스라엘군이 지상 공세를 펼치는 중에 아직 진입을 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4명의 인질은 두 채의 주택에 나뉘어서 억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군은 약 200m 떨어진 이 두 건물을 동시에 습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마스가 다른 곳에서 구출 작전이 벌어지는 걸 알면 나머지 건물에 있는 인질을 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채에 동시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두 채의 건물 중에서 여성 인질이었던 노아 아르가마니가 바로 구출이 됐습니다. 이 여성 인질은 비교적 순조롭게 구출이 되어서 이스라엘군은 이 아르가마니를 인근 해변으로 구출을 해서 대기 중이던 헬기에 태워서 텔아비브로 보냈는데 나머지 이 3명 남성 인질들의 이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 병력이 건물에 진입하자마자 이제 하마스 대원들이 대규모 총격전을 펼쳐서 교전이 크게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특공대 지휘관 1명은 치명상을 입어서 나중에 부상으로 끝내 사망하게 됐어요. 끝내 이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또 이들을 태우고 나가려고 밖에 대기시켜 놓은 차량이 하마스 공격에 그 고장이 나버리는 바람에 이스라엘군은 즉각 지휘부에다가 공중 지원을 요청을 하고 인근 건물에 PCC를 했는데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기중에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이 지역에 공습을 바로 이렇게 했고 이 공습으로 인해서 하마스 대원들이 시선이 이렇게 약간 분산된 사이에 이스라엘군 장갑차가 바로 진입을 해서 이 남은 인질 3명을 헬기가 대기 중인 해변까지 탈출을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후 1시 30분, 오후 1시 30분 이스라엘군은 마침내 인질 4명이 생환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작전이 시작된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성명을 발표하는 순간까지 총 2시간 30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 반에 이게 구출된 게 아니라 작전은 이미 11시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오전에. 어쨌든 이 과정에서 특공대 지휘관 1명이 전사를 했어요. 안타까운데 이번 구출 작전에 그 투입되었던 군인들이 사전에 아주 그 훈련을 많이 철저하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게 지금 무슨 작전에 투입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뭐 아무래도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구출 작전은 최소 한 달 전부터 계획이 돼서 몇 주간의 훈련이 시행됐던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도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아주 극비 사항이었는데요. 그래서 군인들은 자신들이 훈련을 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에 투입되는지도 잘 모른 채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인질들은 8개월의 인질 생활 동안에 총 4번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하마스가 인질 구출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인질의 이 위치를 바꾸고 옮기기 때문에 이번 작전이 더욱 극비에 굳혀진 것 같습니다. 또 인질들이 민가에 감금됐다는 첩보를 얻고 나서 이스라엘군은 작전 장소와 닮은 주택 모형가를 만들어서 수주에 걸친 훈련을 여기서 했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군 당국은 이번 작전이 1976년에 있었던 이 우간다 엔테베 작전과 매우 유사한 작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인질 구출 작전을 펼치기 며칠 전에 이 지역에서 작전을 한 차례 펼치면서 이 지역의 하마스의 방어력을 한 차례 약화시키기 위한 이 선행 작전까지 펼치면서 이 구출 작전에 아주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인질들이 어디 그 가자지구의 지하 터널에 어떻게 감금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게 민가에 있었어요. 참. 우선 뭐 이 구출된 인질들의 그 증언 여기에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답니까? 이 끌려가 있는 동안에 뭐 하마스가
뭐 잘 대해주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 네 명의 인질들은 거의 매일 구타를 당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이런. 매시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공되는 음식과 물의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떨 때는 아예 음식 못 먹은 기간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영양 실조로 인해서 근육이 극도로 소모된 상태였고, 다른 이 시스템도 손상이 되어서 전체적인 건강 면에서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제한이 되어 있고 햇빛을 보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입었다고 하고, 위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화장실에 가둬져서 화장지가 없이 냄비에다가 용변을 보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머리를 오랫동안 감지 못해서 인질 중에 한 명은 내 머리를 아예 밀어달라 이렇게 해서 머리가 되게 짧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헤어스타일이 되게 짧은 채로 발견된 게 그런 이유인 걸로 밝혀졌고, 또 정신적인 학대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뭐 하마스는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하마스를 향해서 다리를 벌리고 앉지 말 것, 뭐 다른 사람이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처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서 정신적인 학대를 하기도 하고, 언어적인 학대를 하도 당해서 뭐 넌 짐승이야, 넌 너무 더러워, 넌 바보야, 뭐 이런 말들, 아랍어 욕설들을 이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언어적 학대를 당했고, 뭐 너희 엄마는 너를 이미 잊어버리고 그리스에 휴가를 가 있어, 뭐 다들 널 버렸어, 이런 말들을 매일매일 들었고, 이스라엘 군인은 너를 죽이고 싶어 해, 그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하도 당해서 이 인질은 IDF가 왔을 때 나를 죽이러 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뇌를 심각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완전히 멘탈을 붕괴시키려고 그랬던 거군요. 이야. 그나저나 지금 그 4명 구출됐지만 아직도 구출되지 않은 인질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 4명이 구출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머지 인질들을 이 하마스가 더 심하게 다루거나 더 철저하게 감시하거나 더 깊은 곳으로 또 이렇게 막 그 감금시키거나, 그게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작전 이후로 하마스가 이제 인질들을 더 경계가 삼엄한 환경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마스는 인질들을 더 이상 지상이 아니라 지하 터널로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2명의 인질을 구출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지상에 있는 아파트와 주택에서 인질들이 구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특공대에 손이 닿지 않는 곳, 더 찾기 힘든 터널로 많이 이동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더 걱정되는 사안은 뭐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이번 작전 이후로 하마스가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군이 온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인질을 사살해라, 이런 명령을 이제 내렸기 때문에 더 이제 구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제 가자 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이 총 116명이 남아 있고, 그 중에 살아있는 생존자가 한 8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 구출이 이제 앞으로 인질 구출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어두운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7개월 만에 4명 구출했는데 참 나머지 116명, 그중에 이제 생존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제 80명. 뭐 협상이든 뭐 구출 작전이든 빨리 이분들을 좀 구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유엔은, 하여튼 이 유엔이 문제입니다. 이번 구출 사건을 두고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어쨌든 잘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 범죄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번 작전에서 이 인질 4명을 구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274명이 희생됐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희생자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매체마다 숫자가 다른데, 어디서는 271명이 사망하고 698명이 다쳤다, 뭐 다른 곳에서는 274명이 사망하고 598명이 다쳤다, 뭐 이렇게 부상자 숫자가 거의 100명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이 숫자가 명확하지 않은데, 물론 이 숫자는 하마스 보건부의 발표입니다. 아무튼 앞에서 이 3명의 남성 인질을 구출할 때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필요한 차량이 고장나면서 이제 추가 공중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때 이 하마스의 시선을 돌려서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습을 가하면서 이때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에 대해서 인구 밀도가 많은 지역에서 공습이 이루어진 이 방식이 전쟁법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했는지 아주 심각하게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하면서 전쟁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으로 희생된 가자 시민이 100명 미만인 것으로 밝히고 있고 그 사망자 중에서도 사실 몇 명이 민간인이고 몇 명이 하마스 전투원인지도 밝히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발표가 더 맞습니다. 예, 진짜 일단 하마스가 얘기하는 270여 명 이거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그 사망자 100여 명 중에 진짜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민간인은 10%도 안 될 것 같아요.